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크게 상향한 바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의 특징은 참여 기업들이 스스로 직접 감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이 배출권 가격을 스스로 비교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출권 가격이 만약에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을 기업들조차 감축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게 한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미래의 배출권 공급량이 감소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배출권 수요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가격 기능과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2월에 대한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2월은 참여 기업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는 배출권을 저축해서 이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사결정이 단순히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이 되게 해주고, 또 참여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에 감축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배출권 거래제들은 2월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2월이 허용되는 배출권 거래제였는데, 일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좀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불만을 제기해왔고, 거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부터 2월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는 순매도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시장에서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2월 제한이 도입된 만큼 배출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만기로 인해서 이를 미래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가 상향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굳이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고 가격 기능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3차 계획 기간은 탄소 중립이나 NDC 상향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 이전인 2020년에 계획되어서 이러한 목표 상향에 대한 부분은 2026년부터 시작될 4차 계획 기간에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3차 기간과 앞으로 다가올 4차 계획 기간 사이에는 일종의 공급 충격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2월 제한을 좀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2월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 또한 물론 있습니다. 미래의 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 2월이 허용된다면 아무래도 배출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배출권을 좀 과도하게 확보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2월 제한을 한 번에 풀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또 동시에 추가적인 보완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시장 안정화 제도의 형태는 가격을 기반으로 계획된 예비분을 활용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로 주로 영미권 배출권 거래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정화 제도에서는 이제 가격에 따라서 배출권 총 공급량이 변하는 형태이고, 예를 들면 배출권 가격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사전에 계획된 예비분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하한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 줌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그 가격 단계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이 함께 변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인 보완 장치는 이제 경매 참여 대상 확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한 가지 특징은 이 경매 시장에서의 참여 대상이 유상할당 업체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상할당 업체들의 경우 거래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배출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경매 참여 대상을 무상할당 업체로까지 확대를 해서 배출권 공급의 창구를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 개선입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사결정은 인력을 확충하거나 기술이나 설비에 투자하는 등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배출권 거래제들에서 길게는 2050년까지, 짧게는 앞으로 다가올 5년 후까지의 배출권 총 공급량에 대한 계획을 공고해서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계획 기간이 시작되기 1년에서 2년 정도 직전에 할당계획이 발표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배출권 공급량에 대한 장기 계획을 좀 공고함으로써 시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